안녕하세요. 서초동 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도 이제 내일이면 또 3일째라서 쉬는 연휴지만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또 여러분한테 민사 영사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특별히 저는 조작 기술도 없고 핸드폰 손으로 들고 지금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찍고 있습니다. 오늘 주소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 민사나 형사의 주소 보정 이건 다 되게 중요해요. 송달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민사 소송을 하던 이제 형사가 진행돼 가지고 법원에서 그 불구속으로 재판되면 그 뭐 구속으로 재판되던 피고인한테 송달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형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1심에서 만약에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다. 그러면 이제 불구속으로 되잖아요. 그러면 항소를 했다. 항소를 하면 그 1심에서 2심 법원으로 보내면 그 도달하면 이제 피고인한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요. 이제 그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하고 보통은 이제 그 국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그렇게 고지하는 거 알리거든요. 물론 그거 다 되는 건 아니고 국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돼요. 뭐 경제적으로 아직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뭐. 근데 보내고 나서 도달 후 20일 내에 항소 이웃을 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초일 불산입이라 가지고 그 다음날로 계산해갖고 20일 내에 해야 돼요. 그런데 그게 잘 도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주소지로 이제 그 피고인 주소지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낮에 없으면 뭐 폐문 부재 이런 것들이에요. 폐문 부재는 뭔가 하면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.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주소지는 되는 것 같은데 문이 닫히는 걸 폐문 부재라고 해요. 그러면 그 집배원이 그 붙여놔요. 입구에다가 1차 오늘 왔는데 내일 또 몇 시에 2차 오고 그 다음 3차 오고 3차까지 가고 보통 그 법원 민사 형사 그 송달물은 우체국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돌려보내면 법원에서는 며칠 후에 그 받잖아요. 그러면 그 원래 도달해갖고 불령된 날짜를 기재해요.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날을 불량으로 안 하고 그 폐문 부재로 뜨면 다시 재송달을 해요 보통. 근데 만약에 또 했는데 이사불명이 났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안 사는 거예요. 딴 데 이사 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보냈는데 다 이제 다른 뭐 피고인이 주소 변경 신청서를 한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면 이제는 뭐 수취인 부재 이렇게 떴다 만약 예를 수취인 부재라는 것은 그 이 사람이 여기 사는 것 같은데 장기간에 안 돌아온다. 뭐 법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뭐 교도소 갔다든지 군대 갔다든지 유학 갔다든지 이 정도 이렇게 수취인 부재로 뜨고 잘 안 보이면 수취인 부재로 떠요. 근데 또 수취인 부재도 있지만 수취인 불명도 있어요.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좀 다른 거예요. 불명 같은 경우는 여기 사는지 불분명하다는 거고 주소 불명도 있어요. 또 이 사람이 뭔 말인가 하면 고시원에 사는데 그 빌딩이나 고시원 건물까지만 쓴 거예요. 뭐 몇 호를 안 쓰고 물론 전입신고 할 때는 다 가구나 고시원 이런 거는 물론 고시원은 전입신고도 잘 안 해주는데 되더라도 호실까지 기재 안 해줘요. 그거는 뭐야 의미 없는 거지만 그래도 호실 주소는 쓸 때 호실을 안 쓰면 그 주소 불명으로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경찰이 하는데 소재 탐문 수사를 해요.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 구인될 수도 있어요. 물론 불구속 그 재판 내고 있을 때는 구인은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찍히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게 낫고요.
민사도 이제 요즘은 전자로 시대갖고 쉽게 돼요. 옛날에는 막 초본 다 일일이 종이로 하는 시절에는 내가 법무사 한 지도 벌써 12년 차고 그전에도 경매 한 26년 했었는데 소송 개인 소송 많이 해보면 막 종이로 할 때는 진짜 초본 다 떼가지고 야간 특수료 내가지고 우표로 보내고 엄청 복잡했는데 요즘은 전자신청을 하면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으로 주민번호하고 딱 하면 법원에서 알아로 그 행정부서에서 그 초본이나 이런 거 다 보내줘요. 초본은 실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자로 하는 게 또 있어요. 그러면 탁탁탁 몇 날 며칠하고 딱딱딱딱 떠요. 그걸 나중에 열람할 수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통합해가지고 야간 특송, 집행관 송달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것도 있고요. 이 송달 하나만 봐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도 되고 실무에서 복잡해요. 이제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는데 어려운 건 소장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짜잘하게 이제 주소 번역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. 여기 제가 있는 서초동이 제일 복잡하잖아요. 여기 근처라 해도 좀 10분, 20분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 큰데 가면 거짓말 안 하고 2시간, 3시간 기다려야 돼요. 다 법무사, 변호사 수천 명, 수만 명과 그 직원들이 막 그 법인 사건 같은 20건까지 막 할 수 있어요. 막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오면 얼마나 많이 밀리겠어요. 죽습니다, 죽어. 기다렸다가 뛰고 이러면 시간 다 가요. 근데 전자로 했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간편하고 좋은 거는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로도 소송 빨리빨리 하지만 이 돈 받아주는 거 이런 거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. 뭐 재산 명시, 채무 불이행자 명부, 채권 압류, 뭐 재산주에 수만 가지가 넘지만 만약 재산 명시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채무자한테 너 재산 뭐 있는 거 해봐라.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짓에 선서 목록을 하면 그 고소하면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. 만약 이 사람이 안 받고 또 막 다니고 이러면 감치에 처해요. 그럼 구치소에다가 20일날 잡아놓고요. 막 도망다니고 아예 주소 불명하고 주소 불명으로 각하되더라도 그 각하나 아니면 명시해가지고 선서를 한다든지 그 감치처하면 감치 결정문이 있어요. 그 세 가지가 각각 재산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재산 명시에서는 우리가 명시 각하되더라도 일반 소송에서 각하하고 달라요. 뭐 아니 재판 짓는다는 의미면 그걸로 재산 조회도 할 수 유용한 판결이에요.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그 갖고 그 판결 나고 확정된 다음 그 다음날 기산에서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데 신용 불량자 만드는 게 뭐 핸드폰이라는데 은행 이런 거래 잘 안 되고 힘들고 뭐 경매든 뭐 경매는 뭐 부동산 소재지 하니까 좀 다른데 다른 거 채권 압류 뭐 통장 압류 은행 압류 정권 보증금 보험 뭐 수백 개 다 압류할 수 있고요. 이런 거는 채무자의 주소지 보통재판정이 관할이라 가지고 초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소 보증 나와도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동사무소 갖고 다 떼야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주소 다 변화된 거 다 봐가지고 어디 재산장 박았을까 이런 거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대기업 거래처에서 그 돈 받아주는 업무를 법무사로서 막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해봤기 때문에 감이 있어요. 딱 보면 오래 하고 이제 대기업 거래처 과장님 부장님들도 오랫동안 도와드렸고 그런 이제 보는 눈이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많이 돈도 도와드렸고 받아들였고 최근에도 많이 성공했고요. 그래도 저는 성공보수 같은 거 일치 안 받습니다. 저는 법비용만 받고요. 어떻게 보면 고객은 법비용까지 받아주기 때문에 원금이자 공짜로 법무사 부리는 건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런 송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할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대충 해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정말 그 실무에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. 뭐 궁금하신 거 의뢰 주시면 제가 잘 처리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경제가 많이 안 좋아요.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. 심각하고요. 뭐 제 예상이 들리기를 바라고는 했지만 아마 우리 1990년대 저는 외환위기도 다 겪었고 성인으로서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 다 겪어보고 주식도 30년 차고
경매, 부동산도 26년 차, 법무사도 12년 차고, 항상 재테크에 관심 있고, 항상 제가, 그거를 눈여겨보고 피부로 느꼈는데, 올해하고 내년에 올 그 앞으로의 그 후폭풍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. 조심해야 되고요.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, 부동산에 주식 코인에 넣었다가는 요즘 분위기가 좀 반등하는 것 같아도, 지하실이 있어요. 왜 경제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어렵다 하잖아요.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1~3대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취등세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이렇게 청약하는 이런 거 정책을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너무 유동성이 풀렸고 그게 이제 버블이 폭발날 때 됐어요. 그 IMF 때나 그 2008년 경제위기 때는 법무사들, 변호사들이 괜찮았어요.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법률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법조차 할 비용조차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못하는 지경이 저는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심각한 게 터지는구나 하고 물론 제 예상이 들려가지고 경제가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제가 양심상 그렇게 뭐 좋아진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뭐 부동산 하락이고 이러면 법무사로 등기 많이 하고 좋지만 어려운 건 확실하고요.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더 와요.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현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옵니다. 기회가 와요. 많이 싸게 살수록 그 농구 선수이면서 그 선수님은 저도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분은 뭐 빌딩도 많잖아요 연예인으로서. 근데 그분이 최초에 이제 IMF 때 그 경매로 빌딩을 정말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이제 부자 되는 씨앗을 키우신 거예요. 현명한 거죠. 지금은 세계적인 큰 충격이 온다는 걸 명심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고요. 그렇지만 준비하는 자한테는 항상 큰 기회가 옵니다.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. 그래서 항상 준비하시고 어려움을 때일수록 마음 다 잡아먹고 힘을 내세요. 다들 어렵습니다.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뜯어보면 다 문제가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힘든 문제 있고 다 그래요. 뜯어보면 힘내시고요. 법적으로, 경제적으로, 행정적으로, 부동산적으로 다 이제 자격증 걸어놓고 제가 법무사행제에서 공인중개사 하니까 의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서초동 보험사 김철중입니다.